아, 강백신 앞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조차도.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야, 의원님은 만약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야, 그건 못 참으시더라고, 거기서는. 그 뻔뻔하면은 예. 진짜 쉽지 않죠. 아, 그런데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실체적 진실이 너무 명확하게 다 드러나가지고 저는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기 위해서 주진우 등이 참여한 NSC 많이 다뤘죠 우리가. 거기에서 일단은 큰 그림 그린다. 그림을 그렸다. 나 기억나지? 네.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엔 문재인 정부 때 해경 발표랑 윤석열 정부의 해경 발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경 발표로 싹 바꾼 놈. 네. 김태효. 김태효. 아, 김태효. 이건 문건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까지 우리가 띄워드렸잖아. 맞아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고발을 지시한 것.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어. 맞아요. 국정원 문건이 존재해. 이거는 뭐 깔끔해. 국정원 문건 존재하고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이 어제 나왔거든요. 걔가 약간 좀 애둘러 표현했지만 윤석열이 지시한 것처럼 얘기했어. 그래요?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 네. 왜냐면 문건이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수사 조작해야 되지. 네. 이희동이. 뭐 실체적 진실 거의 다 드러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나왔어요. 네. 문건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도 약간 좀 애둘러 표현했지만 윤석열이가 고발을 지시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그 영상 보고 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 결정을 해서 요건 이제 마사지.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행정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저희 그 지시를 했습니다. 자, 됐고 네. 국정원 문건 있잖아. 국정원 문건. 자, 문건. 자, 저게 다 이제 써 있잖아. 예, 김규현 문건인데 국정원 문건. 저게 고발 지시. 고발 지시라고 써 있잖아. 대통령 보고도 있고 고발 지시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 끝.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끝났지? 예. 아,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두 분이 뭐 길게 얘기하시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맞잖아요, 솔직히. 이보다 더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더 드러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김규현 원장,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의원들이 못 참지. 목소리가 톤이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없어요. 저렇게 부인하면은 사실이 바뀌는 줄 아나 봐요. 어차피 명백한 상황들이 있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시거든요. 근데 참 그 꽝 있잖아요, 꽝. 꽝. 머리만 눈 속에 숨기는. 이제 머리 박으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는 다 숨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네. 비슷한 행태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 저기 아까 그 문서 보면은요. 국정원 문건. 예, 그걸 보면은 이제 탑이라고도 하고 뭐 원장이라고도 하고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맨 위에 향후 계획 위에 B자 붙어 있잖아요. 네. B자. 네. 저거는 소위 대통령 보고용 문서입니다. 저게 있으면 예, 저기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장이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복명 보고라든지 8며칠자 원장 지시에 따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처음부터 최혁팀이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만든 그 계획, 그 문건이기 때문에 뭐 원장이 몇 월 며칠 지시해서 복명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지시 받았으니까 저 B자를 붙여서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으로 처음부터 작성된 문건. 그래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하러 갔고 윤석열이 이것을 수사 의뢰를 할까요 했더니 그냥 당신들이 고발을 해라 해서 국정원 이름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래서 최혁이 이틀만 있어서 고발장을 접수시킨 사건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문재인 죽이기의 시작이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요. 5월 24일 NSC 이전에 5월 16일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2022년. 예, 그러니까는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일주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된 것이죠. 그렇죠. 다 준비돼서. 후보 때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겼으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놈들을 어떻게 잡아놓지? 그러니까 김규현이 주장은 저기 고발 지시라고 써놓은 게 자기가 지시했다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써있지만
대통령은 그냥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어제 거예요. 얘기한 거는 네. 자기 필체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쓴 게 아니다 예, 또. 예. 저렇게 가면 이제 수행을 한 사람씩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지시 사항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원장이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수행한테. 그러면 거기다가 대통령 고발 지시 이렇게 써놔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복명보고 복명지시 원장 지시보다 더 높은 급으로 분류돼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처역이랑 같이 바로 고발장을 쓴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보면은 원장인 나 김규현이 고발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물론이죠. 그럼 대통령 보고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에서 네. 고발 지시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주어가 대통령 고발 지시 이렇게 딱 연결이 이거 돼요. 방법이 근데 없어. 워낙 거짓말을 하는 검사들도 보셨으니까 국정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예. 네. 수가 낮아요. 자, 요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을 해서 처음에 둘 다 판단이거든요. 하나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고 저기 해경에서 발표한 거는 월북 의도를 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북은 했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월북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네, 월북이라는 그래서 말은. 네. 이 월북 머리로 이거를 고발을 못하고 예. 박지원 원장의 무슨 그 보고서 삭제건으로 고발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삭제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도 별건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삭제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얼북머리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서훈 등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통으로 묶어서 삭제가 문제가 아니고 월북으로 모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월북으로 몰아간 증거가 없어요. 예. 네. 다 판단이라 갖고 네, 네. 재판장도 없어, 판단을 없어. 왜 법원에 갖고 오냐.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리고 그 우리 박선호 의원님 자료 보면은 와 저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정원에 이렇게 검사들이 파견이 많이 나가 있다는 사실을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거 10명이나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례적으로 곳곳에 많이 나가 나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법률 보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 있고 또 와. 지난번에 그 저 김상민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러니까 네. 저기 그 보자요. 더 이상 가덕도 사건은 이제 테러가 아니다 쓴 사람. 그 사람 무슨 특보, 그다음에 자리를 법률 만들어서. 보좌관, 그다음에 옛날 그 대공수사국이 지금 안보조사국인데 거기 이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 지도관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수사 지도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다음에 감찰실, 그다음에 기조실장. 예?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을 시켰잖아요. 조상조 그러니까 기조실장에 네. 감찰실장이나 감찰심의관, 법률보좌관, 그다음에 법률특보, 그다음에 수사지도관이라고 그래서 2명씩. 그러니까 한 10명이 상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해. 10명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많이 보냈고요. 금감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금감원도 원래 검사 1명 내진 2명 가 있던 데인데 거기도 검사 수를 확 늘리고 안 보내던 검찰 수사관들까지 보내요. 금감원에다가 이복현이를 원장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네들의 용도에 의해서 뭐를 감춰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검사들이 막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또 검사가 갔었거든요. 네. 아.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검사가 왜 교육부에 가? 김건희 논문.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가. 왜 검사를 거기다 그렇게 열심히 보냈는지가. 아. 그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그렇죠.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범죄 단체라니까 진짜. 진짜 이거 그리고 우리가 감시망이고. 이번에 하면서 국정원에 그렇게 22건의 인사명령에 따른 10명의 검찰 인사들을 박아놓은 거 보고 국정원이 하나의 그 검찰 지청으로 그렇죠. 전락했다. 예.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검찰 독재를 꿈꾼 거예요, 애초부터. 네, 맞습니다. 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요 사정기관을 권력기관 포함해서 장악해서 네. 우리끼리 뭐 법이든 절차든 다 빼고 없어 그런 거.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렇죠. 네. 다 하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요. 몇 가지 날짜를 통해서 의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서해 피격과 관련해서 아까 그 22년 당선 직후에 5월 네. 24일과 26일이 NSC잖아요. 네. 그리고 6월 10날이 김태효가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어. 거기서 이제 다 교통정리를 해요. 해경, 심지어 해경 발표. 누가 먼저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어디서 누가 발표하는 장소 뭐 시간 다 정합니다. 네. 꼼꼼하게 정해요. 그리고 13일 날 16일이 발표일인데 13일 날 윤석열한테 사전 보고를 합니다. 네. 그 NSC가 어. 김태효 중심으로 해서 사전 보고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에서는 감찰 이 관련 감찰 TF가 꾸려져요.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국정원에서는 감찰 TF가 꾸려지고 16일 날 해경이 입장 번복 발표하고 다음 날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결국 7월 6일 날 고발을 하죠. 모든 기관이 다 이게 동원됐다. 다 동원 거지 그러니까. 네. 일단 딱 그죠? 타임테이블 네. 딱 있어요, 바로. 네. 모든 기관이 다 때부터 동원됐어. 이게 어느 기관마다 각자의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누가 이렇게 봐요. 이런 정말 그렇지. 치밀하게 움직이는. 아니 최혁이 같은 경우는 지가 고발장 쓰고 예. 나중에 검찰로 돌아와가지고 또 공판 수행 했다면서요. 그거는 아니라고 재판에. 합니다. 네. 아, 그건 아니. 이희동이 최혁이, 이제 이희동이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희동이. 예. 네. 자, 근데 어제 결정적으로 어. 그 감사원 사무총장 했던 유병호가 유병호. 실수를.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배에서. 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 발견이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는 표류를 해서 가든지. 네. 세 가지 아니면 가능성 북한이 말씀하셨죠. 잡아가든지. 음. 아니면 자기가 제 발로 가든지. 네. 세 가지 방법인데 이 유병호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 어선에 올라타가지고 아, 구명대도 얻어 입고 치료도 받았다. 치료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은 그 연평도 부근을 지나가다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에 이 사람이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치료도 받고 다 했어. 그럼 거기에서 단파 무선으로 우리 그 어업 지도선에다가 무궁화 10호에다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살려주거나 그 배가 와서 인계를 하면 끝나요. 네. 아니면 그렇죠. 아 내가 이제 마음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그 배 타고 끝까지 가면 돼. 그러면 청도나 위해나 대련으로 가서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돼요. 네. 거기 우리 청영사관들이 다 있어요. 대련도 네. 있고 청도도 있고 위해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그 배에서 뛰어 내려가지고 다시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의 등산곳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황을 유병호가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월북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유병호가 제시를 하는데 네. 이거를 검찰에다가 줬더니 검찰이 이걸 증거로 채택 절대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피고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감사원 발표 심지어 공개도 됐고 자기들이 언론 보도 자료도 냈어요. 그거를 좀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그렇게 해줘도 안 해요. 검찰도 안 하고 직위원회도 안 하고. 그쪽 구명조끼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희동이가 실족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나와서 실족이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타고 있었던 거에 구명조끼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네. 실제로 월북하려고 했으면 입고 가지 않았겠냐라는 근거를 하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유병호가 뽀록을 내버린 거죠. 중국제 이거 당시에도 이제 그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질의가 박성준 그 우리 간사님 질의에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집 사준 부친의 거. 집 사준 거에 네.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그 폭발력 있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뭐예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오늘 이거 기자회견 했는데 김만배 그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까지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를 남욱이 어제 증언을 통해서 밝혔어요. 아, 중요한 얘기네. 박영수야. 남욱이 어. 김만배 누나의 그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준 것은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증언을 마지막 증언으로 어제 합니다. 김만배 사전 윤석열을 가게에서. 다 아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 중요한 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당거래라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딱 출발이 그거잖아요. 조효영에 대한 봐주기 수사. 그렇습니다. 그 조효영의 변호인은 박영수였고 박영수. 그 박영수를 누가 소개시켰냐? 김만배가. 김만배가 당시에 소개시켜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음. 이게 2019년 일이거든요. 집 사준 게. 음. 그러니까 10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박영수가 김만배를 소개합니다. 와. 김만배 누나가 그래서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죠. 2019년 4월에 19억에 이제 사요. 와.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소개시켜주고 이번에 시간이 흘러서 거꾸로 소개시켜주는 이 부당거래. 근데 이게 남욱의 증언이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은 김만배 누나가 강서구에 사는데 괜히 연희동 가고 싶어가지고 이 집 저 집 알아보다가. 부동산 들려다가 그 그렇죠. 집이어가지고 우연히. 해필 그 집을 샀다 이렇게 맞아요. 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진술은 뭐냐면은 김만배 누나가 지 동생 만배를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이 집을 사서 배당을 해준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그런 셈이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는 어제 송석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윤석열이가 범죄자라고 덮치려고 그런 거죠 한 건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이미 지발되려가지고 윤석열이가 범죄자예요. 윤석열, 김영수, 그다음에 그 검사들 전부 곽상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부 이 범죄자들이
조언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성남시장을 괴롭힌 사건이에요, 이게. 네. 이미 성남시장이 현직 때 괴롭힌 사건이라고. 이런 게 제3자 뇌물수수죠. 네. 전형적으로. 야, 박영수가 그렇게 또 했어. 예, 이 집 매매에 박영수 변호사가 이렇게 그 남욱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어제 그냥 정신이 번쩍 뜨였죠. 네. 자정 무렵에. 나중에는 박영수는 윤석열한테 또 구속됐네. 아, 네. 결과적으로는. 그거 봐주다 구속된 예. 거예요. 네. 얼마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다룬 사건이 사실은 이제 서해 피격, 통계 조작 이런 통계,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하게 질타했던 게 뭐냐면 서해 피격 사건은 정보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보 판단에 관한 영역의 문제입니다. 네. 통계 조작도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 영역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국가 운영, 정부 운영에 있어서 경직되죠. 상당한 경직과 위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만년 야당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칼질하기 시작하면 네. 나중에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판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요. 당시에 이런 월북 판단을 내렸던 것은 이릉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취합된 정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애초에 수사 영역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당연하죠. 가져가고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과 부당과 일탈이 횡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실체인데 반성을 모르는 집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김규현하고 전 국정원장. 원장하고 김태효를 고발을 해놨어요. 1억 5,200만 원을 김규현이 그 해정보국장을 통해서 김태효한테 줬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 영향력 사업을 했대요. 영향력 사업은 정보기관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국가정부가 같이 했다는 건데 그러면 김태효가 뿌락치였다는 거예요. 불확치고 이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범죄예요. 준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국정원 측에서는 김태효가 달라 그래서 줬다 이런 거고 달라 그래서 영향력 사업 목적으로 줬다는 게 김기현이 주장인 거고 둘 다 이미 지금 수사 받고 있고 재판을 갈 거고요. 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털은 거 그거 가지고 이것을 고발하자고 김기현이가 3번이나 이상민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김규현이. 예, 김기현이 그래서 그거 고발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2023년 가을에 한 20여 명 정도의 초대형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23년에. 23년 가을에. 그러니까는 그 24년 1월 2일 가덕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네네네. 그 전에 완전히 싹 말아가지고 간첩 사건에서 문재인, 서훈 뭐 전부 박지원 뭐 싹 말아서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실패를 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누구를 지명을 해가지고 또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 하나를 반 죽여놔요. 그 자살을 몇 번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버텨가지고 간첩 사건으로 조작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간첩 사건 그러니까 대북 접촉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하려고. 대북 접촉도 아니에요. 어. 대북 접촉도 아닌 걸 가지고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그러려면 직원이 몇 사람이 관여가 돼야 되잖아요. 고위층하고. 그 사람 하나 찍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죽이듯이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해가지고 보고한 적도 없다 해가지고 버텨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간첩이 될 뻔하다가 저리 좌천이 돼.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거의 한 6, 70년대 이야기 같아. 아니, 그러니까는 국정원에서 간혹 자기 직원을 간첩으로 모는 그러니까 사건이 직원을 있어요. 간첩으로. 아니, 그러니까 6, 70년대에 있었죠. 그 80년대 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40년 만에 그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박근혜가 국정원장한테 상납받은 것 때문에 예. 유죄 확정이 됐었잖아요. 예. 야, 근데 김태효가 국정원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와. 뭐 대외 활동이나 네. 외국에서 손님 만나면은 뭐 고급 식당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잖아요. 네, 미슐랭 가야 되니까. 미슐랭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거 야. 받았는데 국정원 직원하고 직원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자기가 상관없다는데 지 때문에 받았거든요. 야, 네. 대박이네.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김태효가 달라고 그래서 줬다고 이미 진술이 나와 있어요. 네. 해외 정보국 돈이 왜 가냐고 김태효한테. 그 둘이 이빨 쫙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데 두 놈 다 구속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처벌받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워낙 중요한 얘기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쑥쑥 얘기 흘러가고 오히려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금감원 다녀오고 감사원 다녀오고 할 겁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내일, 진짜. 내일 오전에 소중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두 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충격적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확 쏟아내가지고. 이놈들 진짜. 와, 진짜 이 나쁜 놈들이네. 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래도 버텨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줬네. 대단한 국민입니다.